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불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클럽에서 1년 전에도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해드렸었죠. 그런데 3년 전에도 이 불법 증축된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이 클럽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복층 불법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 증축된 곳에서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증축이 이루어지고 난 2016년 10월에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층 구조물의 유리바닥이 깨져 20대 여성 한 명이 다친 겁니다. 이 여성은 옆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발목 피부가 찢겨 5바늘을 꿰맸습니다. 어떤 분이 일으켜 주셨는데 일어나서 이제 뒤를 보니까 1층이랑 2층이랑 이어진 그 공간이 이제 뻥 뚫려가지고 그 사이에 다리가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락할 뻔한 거죠. 피해 여성은 업주로부터 치료비만 받고 합의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업주는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도 다음에 추가로 복층을 불법 증축했고 이후 더 큰 두 차례의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취재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고 클럽의 업체 대표를 이곳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대표 A씨는 사고가 났는데도 불법 증축을 계속한 경위를 묻자 죄송하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증축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이 건물을 소유했던 B씨와 이 클럽의 전 대표였던 C씨를 추가로 입건해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또 일반 음식점에 춤을 허용하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직 구의원과 구청 관계자 7명을 조사하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참여자치 21은 클럽 붕괴 사고에서 드러난 불법과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로 사실을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비슷한 사고가 났음에도 불법 증축이 적발되지 않았고 변칙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는 조례가 제정되는 등 단속기관의 유착 의혹에 대해 엄중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축을 포함한 안전 위반 사항을 특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이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한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어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 인력을 10여 명 보강하고 경찰의 해당 업체와의 유착과 마약, 조폭 연루 등의 모든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로 사고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청장은 5천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마스터즈 대회에 앞서 사고 예방을 위해 유흥가 일대에 경찰 병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따라서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광주와 나주, 곡성에서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효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전남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전남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 한때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월로 미뤄졌던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설립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배당금 비율을 놓고 주주들 사이에 이견이 생겼고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도 내부 조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투자자와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합작법인 설립 협약식을 체결한 광주시.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발기인 총회를 거쳐 7월 안에 합작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투자협약을 시작으로 7월 중에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자동차 공장을 착공해서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기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자 간 배당금 비율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주주 간 협약 과정에서 1, 2대 주주인 광주 그린카 진흥원과 현대차의 배당금 비율 축소를 요구한 겁니다. 산업은행의 이런 요구에 대해 현대차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무적 투자를 약속한 투자기업들도 투자 규모와 방식을 놓고 내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합작법인 설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했던 합작법인 설립은 현대차와의 협상이 늦어지면서 7월로 연기됐고 이번엔 투자와 배당 비율 문제로 다시 일정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렇게 광주형 일자리 공장 설립이 지연되는 사이 경북 구미와 울산 등 후발 도시들의 추격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실험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이어 울산시도 울산형 일자리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울산시는 현대 모비스와 함께 내년 8월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 부품 전용 공장을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착공 시기는 오는 9월, 놀고 있는 산업단지를 싼값에 제공하기로 하고 현대 모비스를 끌어들였습니다. 자동차에 아주 가까운 이런 좋은 조건의 부지가 있다는 것을 저쪽에서 알 리가 없죠. 우리가 이제 적극 알리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합작법인 설립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구미와 울산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경제 활력을 되찾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추진 속도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나 투자 분야도 광주와 비교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현대차의 투자 규모가 437억 원인 반면 구미에는 LG화학이 5천억 원, 울산에는 현대모비스가 3,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분야도 구미는 전기차 배터리, 울산은 전기차 부품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보다 미래형 산업으로 꼽힙니다. 광주시는 구미나 울산과는 일자리의 형태나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지만 물꼬는 광주가 터놓고 성과는 다른 도시들이 먼저 가져가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총파업 여부를 놓고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투표자 82.7%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10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협상안에 대해 사측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행되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연구 논문을 통해 기계류와 전자부품 등의 업종이 타격을 입는 광주에서는 419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전남에서는 화학제품 업종을 중심으로 777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연구원은 수입선 다변화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 도심에서 건설 노동자가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이 불볕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노동자를 남궁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 도심.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른 가운데 30m가 넘는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라도 안 내려갈 거예요. 회사에서 처리해줘야만이 내려가지. 사흘째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이 노동자를 포함해 10여 명의 노동자들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2년 전 이 건설업체의 다른 두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석 달치 임금 4억 7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도급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던 이들은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이 업체가 파산해버리는 바람에 임금을 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법원에선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받으라고 했지만 업주까지 구속돼 버리자 하소연할 곳마저 없어져 크레인 위로 올라갔습니다. 음식과 물 등은 타워 크레인 꼭대기에 연결된 이 바구니와 줄을 이용해 공급받고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타워 크레인 곳곳에 안전매트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원청업체인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모두 줬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타워 크레인 농성으로 공사가 지연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하도급 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돼 있었던 상태였고 그 판결문도 그 하도급 업체로부터 받으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던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이 임금 체불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가운데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한 더위와의 사투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광주지법이 폐합성 수지 등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2달 동안 건설 현장과 소규모 폐기물 업체에서 반출한 폐합성 수지 500여 톤을 전남의 한 지역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가 공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인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전 기관 종사자의 97%가 SRF를 반대하고 94%는 기관장들이 SRF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막을 내렸지만 이 대회의 감동을 이어갈 전시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즐겼던 문화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광주문화재단 이유징 정책연구 교류팀장이 안내해드립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수영대회 개막식 때 이인남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화제를 얻었는데요. 네. 이 작품 다시 볼 수 있다고요? 네, 오재길 미술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개막식에 공개된 무중의 빛, 광주의 빛 하이라이트 영상이 상영이 되는데요. 네, 미술관 전시장에서 만나는 꽃피는 미래 영상은 모두 2점입니다. 네, 2분 47초 분량이지만 아주 강렬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개막식을 놓친 분들은 어떤 작품일까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미리 알고 보면 좋을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전시실 입구 왼쪽 영상을 보면요. 김종률 작사 작곡의 무등산이 광주가 낳은 세계적인 디바죠. 소양의 목소리로 네, 전시장 가득 울려 펴집니다. 네, 김종률 씨는 니물리안 행진곡의 작곡가이시죠. 네, 구름 속의 숨은 산, 다 볼 수 없는 산, 언제나 엄마 같은 산이란 노랫말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른편 영상은 우재길, 황영성, 한의원, 강동건 작가의 작품을 소재로 이남 작가가 생명과 평화, 세계를 품은 무등산을 표현한 작품을 아주 가까이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전시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화려하게 빛났던 문화 행사잖아요. 네, 그런데 대회가 끝나면 아쉽게도 사라지고 말죠. 네, 공연이 시간 예술이에요. 그런데 미술관에서 다시 태어나 감동을 되새기는 것처럼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과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실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공연은 시간 예술이다. 어쩌면 시간을 넘나드는 예술,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도록 재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의제로에 있는 미술관과 전시관 중에 같이 가볼 만한 곳이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죠. 전통문화관. 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전통미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7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늦은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즈 대회가 8월 18일까지잖아요. 이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공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공연이 있을까요? 네, 8월 10일 저녁 8시 빛과 퍼포먼스로 기획하는 예술가이시죠. 진성 작가가 조가영
아프리카 타악 그룹 야나포와 함께 빛의 고향곡이라고 하는 공연을 펼칩니다. 네. 그다음에 8월 16일과 17일 역시 저녁 8시에 뿌리 한국무용단의 공연이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영대회의 감동을 이어갈 전시에 대해서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승원 선수가 6월 굉장히 많은 투구를 던지게 됐습니다. 잡아서 때렸어요.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그대로 오른쪽 담장 넘어갔습니다. 홈런으로 선언이 됩니다. 3런 홈런 프레스턴 터커. 기아가 경기 초반의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프레스턴 터커의 시즌 6번째 홈런, 문승원의 시즌 18번째 피홈런. 그대로 빠져나가는 안타. 노수광 득점, 최정 홈으로. 만루의 고종욱이 강했습니다. 적시타 바로 한 점 차. 또 던질까요? 황민호. 오른쪽에 적시타. 3루주 득점, 2루자도 홈으로. 박찬호의 적시타. 필요했던 점수를 만들어주는 박찬호 2번 타자입니다. 잘 맞춥니다. 또 하나의 안타. 2루에 던져 오정환 3루 통과. 홈에 승부됩니다. 홈에 옵니다. 그러나 중간에 커트. 3루에서 태그아웃. 득점은 인정. 선발의 무게감은 SK는 쏠리지만 상대 전적이 기아가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왼쪽에 높은 타구. 마지막 아웃 카운트. 최종 점수 6대2.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 분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지역 언론들은 날로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전략 SOC인 무안공항. 서울 수도권 언론사에게는 철만 되면 예산 낭비와 정치적 산물로 도마 위에 올려집니다. 과거 KTX 노선 문제, 소금과 낙지 등 전남의 수산물 안전성 문제, 최근에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논란 등도 마찬가지. 속 사정에 밝지 않은 서울 수도권 언론과 지역 언론의 시각 차이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러나 중앙에 종속된 구조를 바꾸지 못하거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으며 바로 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데 견제 장치는 약해지는 겁니다. 커져가는 지방 분권 시대, 지역 언론도 함께 성장해야 올바른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역성과 다양성 확보,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역방송 지원법이 시행된 지 5년째. 경남과 부산 등에 이어 전라남도도 지역 언론의 공적 책무를 지원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적어도 지역민과 지방자치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본 논리에 밀리기 쉬운 의제들을 보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방송 발전 특별법이 2014년 말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게 실제 지자체 수준에서 잘 집행이 되고 또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수준의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한데 아주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그게 시행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역 신문사, 통신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기업들의 업황 전망이 8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434개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조사를 한 결과 8업 제조업 업황 전망 지수는 65로 전달 대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업황 전망 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기업들의 업황 전망 지수는 올해 1월부터 기준치를 계속 밑돌고 있습니다. 문찬석 광주지방검찰청장이 취임했습니다.
문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희생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 출신의 신임 문지검장은 인천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거쳤습니다. 광주 고검장 자리는 대전과 대구 고검장 등과 함께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구 푸른길공원에 3평 남짓한 무인 스마트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신간 서적과 베스트셀러 400여 권이 비치되고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한 무인 자동화 기기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독서의 달인 9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9월 말 정상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이 추천하는 지역별 단골 식당을 정리한 책, 김 사장이 추천하는 지역 맛집 500선이 발간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도 두부요리집 등 총 20곳이 맛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재밌는 활동도 하고 책도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문화 프로그램 보물책 찾기가 진행됩니다. 지정된 책 10권의 제목을 청구 기호를 힌트 삼아 찾아오면 선착순으로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선물 교환소는 북 라운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저녁 5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무 조각공원 내 구 광엑스포 주재관이 국악 상설 공연장 광주 공연마루로 탈바꿈한 사실 아시나요? 오늘부터 8월 18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5시마다 무료 국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오늘과 내일은 나빌레라 국악예술단이 춘향전 이야기를, 3일은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광주 문화예술회관 누리집과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